인생에서 가장 깊은 공포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스멀스멀 다가와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 두려움요. 놀랍게도 100년 전 만주의 눈 덮인 평원에서도 사람들은 똑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인간의 야망이 만들어낸 어둠 속에서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일, 마음속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속삭여줄 거예요. 그 잔인한 실험 뒤에 숨겨진 교훈으로요. 자, 편안히 눈을 감고 역사 속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깊은 잠으로 이끌어 드릴게요. 눈 덮인 평원에 서 있는 하얀 눈꽃이 피어오르는 그곳. 바람은 차갑게 속삭이지만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하다.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조차 서리가 입을 틀어막은 듯 희미하다. 1930년대 만주 핑팡 강변의 이 평화로운 들판 위에 인간의 손이 처음으로 스며든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나무들이 베어지며 땅속에서 콘크리트 괴물이 깨어난다. 이곳이 바로 괴물 실험실의 탄생지 제7단위의 그림자였다. 상상해 보십시오. 1932년 여름 만주의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일본 육군의 야심찬 장군이 이 땅을 밟는다. 이시이시로, 그의 이름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키가 작고 안경을 쓴 이 남자, 의학 박사이자 군의관. 그는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둘러본다. 여기다. 완벽한 은신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다. 주변은 중국인 포로들의 신음소리가 스며들지만 그는 듣지 않는다. 오직 비밀스러운 꿈만 보인다. 핑팡강은 천천히 흐른다. 물결이 반짝이는 가운데 일본 군인들이 나무를 자르고 철근을 박는다. 땅을 파헤치며 지하 벙커가 생겨난다. 공기 중에 흙냄새와 땀냄새가 섞인다. 작업자들은 피곤한 몸으로 삽을 휘두르지만 장군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이곳은 세상의 눈을 피해야 한다. 미국도 소련도 심지어 천황폐하의 귀에도. 1936년 첫 번째 건물이 완성된다. 겉으로는 물탱크 연구소로 위장된 거대한 복합시설. 150여 개의 건물, 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비밀 왕국. 이시시로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는 1920년대부터 생물무기에 매달렸다. 교토 제국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천재. 그러나 전쟁의 광기가 그를 삼켰다. 1925년 제네바 협약이 독가스와 생물무기를 금지했지만 그는 비웃었다. 협약은 약자의 변명일 뿐.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자 기회가 왔다. 그는 상하이 전투에서 세균으로 물을 오염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 실패가 그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핑팡으로 온 그는 인간이 최고의 실험체라고 선언했다. 겨울이 다가온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 첫 번째 마루타, 통나무로 불린 인간 실험체가 도착한다. 중국인 포로, 소련인, 몽골인, 그들은 눈 속에서 끌려와 철창 속에 갇힌다. 공기는 차가워 숨이 얼어붙고 벽에는 서리가 꽃처럼 피어난다. 과학자들은 배기를 입고 다가온다. 천 측정 시작. 주사기가 피부를 뚫고 병원균이 주입된다. 페스트, 콜레라, 탄저균, 마루타들의 비명은 눈볼에 묻힌다. 한 남자는 몸이 부풀어 오르며 쓰러진다. 과학자는 메모한다. 감염 시간, 12시간, 사망 원인, 폐혈증. 이 장면 속에 숨겨진 역사의 그림자. 제7단위는 단순한 실험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 일본의 생물전쟁 제국주의였다. 1930년대, 일본은 아시아를 정복하며 대동아 공영권을 꿈꿨다. 그러나 서구 열강의 압박 속에서 비밀 무기가 필요했다. 이시이의 야망은 군부 상층부와 맞물렸다.
관동군 사령관 혼조 시게키가 자금을 댔고 도쿄의 최고 지휘부가 눈 감아 주었다. 1939년까지 시설은 확장되어 1000명 이상의 인력을 거느렸다. 과학자들, 군인들,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희생자들. 봄바람이 불어온다. 핑팡의 들판에 꽃이 피지만 지하에서는 죽음의 꽃이 핀다. 여성 마루타가 끌려온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다. 임신 실험. 과학자들은 그녀의 배에 살아있는 생쥐를 집어넣는다. 패스트에 감염된 쥐. 그녀의 몸이 떨리고 고통의 신음이 새어나온다. 공기 중에 썩은 냄새가 퍼진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강변에서 놀지만 그들은 모른다. 이곳이 지옥의 문이라는 것을. 이 시의 철학은 냉혹했다. 과학은 인류를 위한 것, 희생은 불가피.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마루타는 도구일 뿐, 인간이 아니다. 이 말 속에 일본 제국의 어둠이 드러난다.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한 근대화, 그러나 군국주의의 광기. 만주 점령은 생명의 땅이라는 환상을 팔았지만 실상은 학살의 무대였다. 제7단위는 나치의 아우슈비츠와 비슷했으나 더 은밀했다. 독일은 가스실을 썼지만 일본은 미생물을 무기화했다. 패스트 벼락균을 공중 투하하는 비행기 실험, 콜레라로 강을 오염시키는 계획. 모두 핑팡에서 태어났다. 여름의 무더위 속 수술실. 환한 불빛 아래 마루타의 팔이 절단된다. 동상치료 연구. 의사들은 얼린 팔다리를 해동시키며 관찰한다. 피가 분수처럼 솟고 감염이 번진다. 비명은 메스 소리에 묻힌다. 창밖으로 별이 빛난다. 밤하늘은 평화롭다. 그러나 지하에서는 악몽이 계속된다. 1940년 시설은 전염병 예방부로 개명되어 위장된다. 세상의 눈을 속인다. 역사적 맥락을 돌아보자.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생물무기는 금기였다. 그러나 일본은 무시했다. 이시의 팀은 1941년 장자커 전투에서 실제 세균을 살포했다. 쌀과 밀가루에 탄저균을 섞어 공중투하. 수천 명이 죽었다. 이는 노르망디 상륙전의 포화보다 은밀한 공포였다.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원자폭을 만들 때 일본은 보이지 않는 죽음을 키웠다. 그러나 전쟁 말 소련군이 쳐들어오자 모든 것이 불태워졌다. 증거는 재가 되었다. 가을 잎이 떨어진다. 핑팡강은 여전히 흐른다. 마루타 한 명이 탈출을 시도한다. 그의 발소리가 눈밭에 새겨진다. 그러나 경비병의 총성이 울린다. 쏴라. 그의 몸이 눈 속에 쓰러진다. 피가 하얀 눈을 물들인다. 과학자들은 다음 실험을 준비한다. 공기는 다시 고요해진다. 이 괴물 실험실의 탄생은 단순한 장군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산물, 과학과 전쟁의 결합이었다. 이시이시로는 전후 미국의 데이터를 팔아 면죄부를 샀다. 그의 유산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우리에게 묻는다. 인간성은 어디서 무너지는가? 눈보라가 다시 분다. 핑팡의 들판은 고요하다. 그러나 지하의 그림자는 영원하다. 천천히 눈을 감으시라. 이 이야기는 꿈속으로 스며들며 당신을 평화로운 잠으로 이끈다. 숨소리가 고르게 되고 세상이 멀어진다. 편안한 밤 되시길. 눈 내리는 밤, 차가운 칼날이 살을 가르는 소리가 유일한 고요를 깨뜨렸다. 외침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 쓰러지듯 사라졌고 수술대 위의 몸뚱이는 고통의 파도에 떨리며 피를 흘렸다. 마치 한 방울 없이 살아있는 인간을 해부하는 그곳 731 부대의 지하 실험실. 냉동지옥이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1930년대 말 중국 만주 핑팡의 혹한 겨울. 기온은 영하 30도를 넘나들었다. 실험실 안은 더 차가웠다. 철제 수술대에 묶인 남자. 그의 이름은 마루타.
523호. 일본군 의관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숫자로만. 그의 피부는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발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푸르게 변해 있었다. 의관 하나가 장갑 낀 손으로 그의 다리를 움켜쥐었다. 크랙. 얼어붙은 살점이 부서지는 소리. 마치 유리 조각이 깨지는 듯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그 비명은 가슴 속에서만 맴돌았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었다. 732실 부대는 일본 제국군의 생물전 무기 개발을 위한 비밀 연구소였다. 이시이시로 중장이 이끌던 이곳은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수만 명의 희생자를 삼았다. 주로 중국인, 소련인, 한국인 포로들. 그들은 통 또는 마루타로 불리며 인간 실험의 재료가 되었다. 냉동 실험은 그중 하나였다. 왜 그랬을까? 제국 육군은 동시베리아 전선에서의 동상 피해를 연구하기 위해 인간 몸을 의도적으로 얼렸다. 피부가 검게 변하고 근육이 경직되며 뼈까지 얼어붙는 과정을 관찰했다. 그리고 해동,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불로 녹일 때 조직이 썩어가는 모습을 기록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수백 명이 이 과정에서 죽었다. 통증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마취 없이,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기 위함이었다. 이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수술실의 램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인다. 공기 중에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의관들은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 뒤로 미소를 지었다. 이시이의 부하들, 군의관 나카무라와 기타 의료진. 그들은 메스와 집게를 들고 523호의 복부를 갈랐다. 장기가 드러났다.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다. 살아있는 해부, 비비섹션. 창자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노트에 적었다. 간 기능 정상, 혈액순환 지속. 환자는 몸부림쳤지만 사슬이 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피가 바닥으로 흘러 붉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한 의관이 주사기를 들이대며 중얼거렸다. 패스트균 주입, 전염 속도 관찰. 이 비비섹션은 731 부대의 핵심이었다. 역사학자들의 증언과 생존자 기록, 포로 해방 후의 증언집에 따르면 수술은 매일 반복되었다. 마취를 쓰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마취제는 혈액과 조직의 순수한 반응을 왜곡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대신 모르핀을 사후에 주입해 즉사 시간을 늦추었다. 한 생존자, 한국인 포로 추모록에 따르면 그들은 웃으며 칼을 휘둘렀다. 고통이 길어질수록 데이터가 정확해진다고. 패스트 실험은 더 잔인했다. 유바오바오 박테리아를 정맥 주사하거나 살아있는 쥐를 복강에 집어넣어 전염 과정을 봤다. 몸이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터지며 죽음이 왔다. 겨울철 실험실은 패스트의 인큐베이터였다. 바깥은 눈보라가 몰아쳤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실내의 공포를 증폭시켰다. 다른 수술대에서 여자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팔은 이미 절단되어 얼려진 상태였다. 의관이 해머로 내리쳤다. 뿌드득. 뼈가 산산조각 났다. 동상 후 골절 실험.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주변에는 다른 마루타들이 줄지어 있었다. 아이들조차. 731 부대 기록에 따르면 어린이 실험도 있었다. X선 과다 노출로 장기를 녹이거나 가스실에서 독가스 테스트. 공기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찼다. 이제 확대해서 보자. 731 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일본의 생물전 프로그램 코드명 안디 작전. 이시시로 1882 1959는 하버드 유학파 세균학자로 평화로운 연구자의 얼굴 뒤에 악마를 숨겼다. 그는 토키오 의대 교수에서 만주로 파견되어 핑팡 요새를 건설했다.
150건물 규모, 3,000명 직원. 예산은 제국 예산의 일부였다. 역사적 맥락에서 이는 만주사변 1931. 후 일본의 침략 전쟁과 맞물렸다. 포로들은 관동군이 공급했다. 1940년대 노무한 사건 후 소련 포로가 늘었고 실험 대상이 되었다. 전쟁 말기 미군 포로도 희생되었다. 종전 후 미국은 이 시의 일당을 기소하지 않고 데이터를 입수했다. 대신 면죄부를 주었다. 이는 냉전 생물전 경쟁 때문이었다. 유엔 전범 재판에서도 7-31은 은폐되었다. 다시 장면 속으로. 수술이 끝나갈 무렵 OB-23호의 눈이 희미해졌다. 그의 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생명은 꺼져갔다. 의관들은 장기를 꺼내 무게를 달고 샘플을 병에 담았다. 바닥의 피는 굳어갔다. 창밖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다음 마루타가 끌려왔다. 순환되는 지옥. 생존자 증언, 예를 들어 샤오 원추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들은 인간을 벌레처럼 다뤘다. 고통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왜 그랬을까? 프로파간다와 이데올로기. 황종 우월 신화 아래 비일본인은 실험 재료였다. 이 실험들은 단순한 잔악이 아니었다. 생물병기 무기화의 결과물. 패스트, 콜레라, 탄저병을 무기화해 중국 도시에서 살포했다. 1940년 주보 패스트 공격. 수천 명 사망. 역사자료 미군 점령 후 압수된 731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냉동 연구는 의학 논문으로 위장되어 일본 의학계에 퍼졌다. 전후 일부 의관은 대학 교수로 복귀했다. 어둠이 깔리는 실험실. 램프 불빛이 사그라들고 눈소리만 남았다. 고통의 메아리. 이 이야기는 우리를 잠들게 하려는 게 아니다. 잊힌 역사를 되새기며 평화의 가치를 새긴다. 차가운 밤, 따뜻한 반성 속에 눈을 감아보자. 바람이 속삭인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 평안이 총약 사의 티맵자. 조용한 밤하늘 아래 평화로운 중국 시골 마을이 갑자기 검은 비를 맞이했다. 그것은 물방울이 아니라 죽음의 씨앗이었다. 1940년대 초 만주 평안의 산속에서 날아든 작은 비행기들이 낮은 하늘을 스치며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비 냄새를 맡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 냄새를 실어 나르며 집집마다 스며들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메아리치던 골목에서 첫 번째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전쟁의 포성보다 더 무서운 고요한 재앙의 서곡이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황량한 겨울 들판, 눈보라가 그친 후의 고요함.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다. 그런데 왜 저 멀리 산등성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가? 어제까지 활기찬 시장에서 장사하던 노점상 할아버지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다. 주변에서 기침 소리가 퍼지기 시작한다. 패스트다. 누군가 속삭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복균자들이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폐렴성 패스트. 그것은 폐를 녹여버리는 지옥의 불길이었다. 이 장면은 1941년 일본 제국군 7-31 부대의 현장 실험에서 벌어진 실제였다. 53-1 부대는 만주 핑팡현 해얼빈 근처의 피숭현에 비밀 기지를 세웠다. 이곳에서 그들은 수천 명의 포로를 마루타라 부르며 생체 실험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패스트균을 배양한 후 도자기 폭탄에 담아 중국 영토로 투하했다. 1940년 10월 주보, 닝보에서 처음 실험이 시작됐다. 비행기 한 대가 낮은 고도에서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 안에는 패스트에 감염된 벼룩 수백만 마리가 들어있었다. 벼룩들은 날개 달린 죽음의 전사들처럼 마을로 퍼져나갔다. 마을의 공기는 이제 달라졌다.
따뜻한 난로 연기와 섞인 썩은 냄새.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헐떡이며 숨을 쉰다. 어머니의 손은 뜨겁고 피부는 검게 변해간다. 거리에는 시체가 쌓이기 시작한다.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 이웃이 도와달라 외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공포가 공기를 무겁게 짓누른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유령 도시가 된다.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소리만 들려온다. 731 부대의 기록에 따르면 한 번의 투하로 수백 명이 순식간에 죽었다. 생존자들은 림파동, 엘린바시엔, 패스트로 고통받으며 몸에 림프절이 터져 피와 고름이 흘러넘쳤다. 이제 카메라를 좀 더 넓혀보자. 왜 이런 잔악이 자행됐을까? 731 부대는 이시이시로 소령이 이끌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생물무기 개발 본부였다. 그들은 전쟁 전에 이미 패스트, 콜레라, 탄저균 등을 대량 배양했다. 현장 테스트는 단순 실험이 아니었다. 실제 전투 무기화였다. 1942년 상하이 근처 저장성에서 대규모 공습이 이어졌다. 6월 4일 제9회 독병부대가 상하이 상공에서 패스트 폭탄 8개를 투하했다. 결과는 끔찍했다. 수천 명의 사상자, 일본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총 11개 성에서 189회의 항공살포가 이뤄져 30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 이는 단순 테러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생물전이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뜨거운 여름날 저장성의 작은 마을, 논밭이 황금빛으로 물든 계절. 갑자기 하늘에서 작은 비행기 떼가 몰려온다.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더니 검은 점들이 떨어진다. 폭탄이 터지며 가루가 흩뿌려진다. 그것은 탄저균 혼합 패스트였다. 바람이 불자 가루가 마을 전체를 뒤덮는다. 한 젊은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그의 폐는 이미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밤이 되면 고통의 신음이 사방에서 터져 나온다.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떨지만 감염은 피할 수 없다. 아침이 밝아도 마을은 침묵에 잠긴다. 까마귀 떼만 날아다닌다. 이 실험의 잔인함은 그 규모에 있었다. 731 부대는 쥐와 벼룩을 대량 사육했다.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 1만 마리를 풀어놓는 쥐떼 작전도 실행했다. 1982년 상하이에서 쥐 수백만 마리가 하수도로 풀려나 도시를 휩쓸었다. 쥐들은 벼룩을 싣고 사람들 사이를 누볐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거리는 쥐와 시체로 뒤덮였다. 공기는 썩은 고기 냄새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숨을 헐떡이며 길바닥에 누워 울부짖었다. 역사적 맥락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일본은 1931년 만주 사변으로 중국 동북부를 점령한 후 생물전 연구를 시작했다. 731 부대는 1916년 창설됐으며 전쟁 말기까지 3,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일했다. 그들은 포로 1만 명 이상을 실험체로 썼다. 패스트 외에 동상실험, 산성주사, 장기적출 등 무수한 고문이 자행됐다. 그러나 현장 테스트는 절정이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내 20여 개 도시가 타깃이 됐다. 상하이, 창사, 한커우 등.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27만 명, 비공식 추정은 50만 명을 넘는다. 이는 홀로코스트와 비교될 만큼의 조직적 학살이었다. 이제 태평양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전쟁이 끝날 무렵 731 부대는 야심을 키웠다. 1944년 말 풍선 폭탄 작전이 시작됐다. 고도 10km 상공에서 수소 풍선을 띄워 제트 기류를 타고 미국 본토로 보냈다. 각 풍선에는 패스트균이나 탄저균이 든 폭탄이 실려 있었다. 그 9,300개의 풍선 중 300여 개가 미국 서부에 도달했다. 오레곤 숲에서 불이 붙었고 캘리포니아에서 가루가 흩뿌려졌다.
다행히 미국의 기상 조건으로 대규모 확산은 피했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가 패스트 도시가 될 뻔했다. 이는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될 수 있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오레곤의 울창한 숲, 1945년 5월. 바람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거대한 풍선이 떨어진다. 터지며 가루가 퍼진다. 나무 사이로 스며든 복균자들이 땅에 스며든다. 만약 바람이 도시 쪽으로 불었다면 수백만 명의 삶이 끝났을 터. FBI 기록에 따르면 풍선 잔해에서 생물체가 검출됐다. 일본의 계획은 미국을 생물전 지옥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전쟁 후 어떻게 묻혔을까? 1945년 8월 소련군이 헤올빈을 점령하며 73밀 기지를 습격했다. 그러나 이시이 시로와 주요 인사들은 미국에 항복하며 면책을 샀다. 미국은 그들의 데이터를 입수하고 전범 재판에서 생략했다. 도쿄 재판에서조차 731부대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그 기술은 미군의 생물전 프로그램에 흡수됐다. 중국인 희생자들은 정의를 받지 못했다. 오늘날까지도 핑팡의 폐허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고요한 밤, 바람이 속삭인다. 마을의 유령들이 여전히 헤매는 듯하다. 패스트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인류의 어둠, 잊힌 재앙의 교훈이다. 이제 눈을 감고 이 이야기를 되새기며 평화로운 잠에 들어보십시오. 역사란 고요한 증언 속에 살아 숨쉬는 법입니다. 전쟁의 포화가 잦아든 1945년 가을, 도쿄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추운 바람이 거리를 스우치며 패배의 냄새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의 이목이 전쟁 범죄 재판으로 쏠린 순간 한 무리의 남자들이 조용히 모여들었다. 그들은 피를 묻힌 손을 씻으려 애쓰는 자들이었다. 정오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테이블 위 서류 더미를 비추었다. 미국 장군의 차가운 시선과 일본 군의사의 창백한 얼굴이 마주쳤다. 데이터를 주면 재판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만 명의 비명소리를 삼켜버렸다. 이 장면은 1945년 말부터 1946년 초 극비리에 벌어진 협상의 시작이었다. 당신은 그 방 안에 앉아있는 듯하다. 공기 중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다. 창밖으로는 연합군 병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져 간다. 이곳은 유닛 7 반시미라의 잔당들이 모인 비밀 장소였다. 그들은 중국 핑팡의 얼음처럼 차가운 실험실에서 살아있는 인간을 해부하고 세균으로 고문하며 동상 실험으로 살을 애워온 자들이다. 이제 그들은 자유를 사는 중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몇 달, 뉘른베르크 재판의 함성이 유럽을 울렸다. 나치 의사들이 사람을 동물처럼 실험한 죄로 교수대에 올랐다. 그러나 태평양 전선에서는 침묵이 지배했다. 왜 그랬을까?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이 시작된 것을 직감했다. 유닛 73 시미로리의 생물무기 데이터는 핵무기만큼이나 소중했다. 1986년 5월 미국 육군 중장 커튼이 화이트니가 지시한 대로 G2 정보국 요원들이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해자들을 보호하라. 상상해보아라. 요코하마 항구의 습기찬 밤. 배 한 척이 조용히 정박한다. 그 안에는 시로 이시이 박사와 그의 부하들이 실려 있었다. 이시이는 유닛 783미르의 수구에 마루타라 불린 수천 명의 희생자를 산 채로 해부한 장본인이다. 그의 데이터는 패스트, 콜레라, 탄저균을 이용한 인체 실험 기록이었다. 미국 측은 이를 가치 있는 과학 자료로 평가했다. 1947년 1월 이시이와 기타오카 등 12명의 핵심 인물이 미국 장군 에드워드 힐과 면담했다.
방 안은 무거운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창문 너머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이 데이터는 전례 없는 것입니다. 재판 대신 면책을 드리죠. 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순간 정의는 거래의 제물로 바쳐졌다. 이 거래의 역사적 맥락을 깊이 들여다보자. 유닛 74-1은 1936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 핑팡에서 운영된 일본 제국 육군의 비밀 부대였다. 공식 명칭은 예방의학연구소지만 실상은 인간실험원의 지옥이었다. 3,000명 이상의 포로와 민간인, 중국인, 소련인, 한국인, 몽골인, 이 통이라 불린 감옥에 갇혔다. 그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장기를 적출당하고 폭발물 실화놈의 표적이 되었다. 추운 겨울, 발가벗긴 채 동상에 걸리게 한 후 살을 벗겨내는 동상 연구. 여름엔 모기를 풀어 세균을 옮기는 전파 실험. 이 모든 것이 철저한 기록으로 남았다. 피해자 수는 25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미국은 왜 이 괴물들을 풀어주었을까? 냉전의 그림자 때문이다. 소련이 유닛 73밀 일부 데이터를 확보한 후 하바로프스크 재판 1989년에서 일본 장교들을 유죄 판결 내리자 미국은 더 필사적이었다. 1988년 포트 테트릭의 미 육군 생물전 연구소로 데이터가 옮겨졌다. 이 시인은 이후 일본에서 제약회사 구마모토 연구소를 차렸다. 다른 생존자들은 대학 교수, 의사로 복귀했다.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의사 70명이 교수형을 당한 반면 유닛 731 가해자들은 평생 면책 특권을 누렸다. 이 배신의 여파는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당신은 포트 데트릭의 현대 연구소 안을 떠올려 보아라. 희미한 형광등 아래 과학자들이 배기를 입고 움직인다. 유닛 731 데이터는 생물학 무기 개발의 기초가 되었다. 베트남전, 걸프전의 제재가 그 유산이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음모론자들이 생물전이라 외칠 때 그 뿌리는 여기에 있다. 국제법은 변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이 인간 실험을 금지했지만 실행은 미흡하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까지 피해자 보상을 거부하다가 2015년 일부 사과를 했으나 여전히 교과서에서 유닛 731을 미화한다. 이제 밤이 깊어간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핑팡의 눈보라 소리가 멀어지듯 그 비명도 희미해진다. 그러나 역사는 잊히지 않는다. 21세기 중국과 한국의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정의를 외친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생겼지만 과거 범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는 1990년대 일부 문서를 해제했으나 핵심 데이터는 여전히 비밀이다. 침묵의 무게를 느껴라. 1945년 그 방에서 시작된 거래는 정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오늘 당신의 호흡처럼 고요히 역사는 속삭인다. 가해자의 손이 자유로웠던 대가로 세상은 더 나은 법을 만들었다. 생물전 금지 협약 1972년 인간실험 윤리 강령. 그러나 독은 여전히 흐른다. 현대바이오 연구소에서 그 유산은 조용히 숨쉬고 있다. 바람소리가 스치듯 이 이야기는 당신의 잠속으로 스며든다. 정의는 늦어도 온다. 눈을 감아라. 밤하늘 아래 핑팡의 눈이 녹아내리는 듯 과거의 아픔이 평화로 변한다. 깊은 잠에 들어라. 역사의 속삭임이 당신을 지켜줄 테니.